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 함의적인 표현으로 수거나 속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글을 읽으려고 접근하기 전에 해야 될 단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 어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어휘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 어휘나 반복 어구를 통해서 글쓴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사와 접속사를 확인합니다. 연결사와 접속사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글을 읽기 전에 이 연결사와 접속사만 보고도 글의 전개 방식을 대강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however라고 하는 연결사가 전간에 존재한다면 앞에서 전개했던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furthermore, moreover, 게다가의 의미를 둔다면 앞에서 전개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추가로 이어진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자면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앞의 말을 다시 한번 재진술한다. Therefore, in conclusion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결론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논리적인 흐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글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물음표, 느낌표 이런 특수한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작가가, 글쓴이가 뭔가 의도하는 바를 이 부분에 표현하겠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지명, 사람 이름, 또 인용구 나온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예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I라고 하는 지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지문에서는 주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사람이 아닌 사물을 지칭하여 글의 사실성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I, you 같은 거 나온다면 글쓴이가 독자를 상정하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 토픽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거 2번 이상 나오는 걸 찾으면 됩니다. innovation, 뭔가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 봅니다. 또 한 2개 정도 찾으면 좋거든요.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는지 봤을 때 potential, 잠재적인 어떤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완벽하게 한 2개 정도 찾으면 좋은데 완벽하게 그 의미가 아니어도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연계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부분, 학문적 부분에 있어서 science, technology라는 게 있는 걸 보니 연구자가 있는 걸 보니
어떤 학문 연구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전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대강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연결사와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 핵심 단어로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in truth, 사실은 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뭔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personally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라고 하는 건데 뒤에 있는 주어 I와 연계했을 때 글의 화자가 자신을 얘기한다는 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할 경우가 많고요. 경험이라는 것은 곧 구체적인 예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어떤 토픽이 있고 자신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선행 작업이 끝난 후에 글의 본격적인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We often told that 우리는 이렇게 종종 들어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기존의 믿음, 고정관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통념을 제시한다면 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팩트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고 여기 부분이 글쓴이가 정말 의도한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종종 들어왔네?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겠구나. 그럼 이 작가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겠구나. 우리의 통념을 깨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잘 많이 읽고 연습해서 독해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하는 걸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레벨업을 해서 다 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다 누구나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자, 대철 이하가 핵심이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일반적인 통념은 이것입니다. No innovation without competition. 경쟁이 없이는 혁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의도하겠죠? 자, 이것은 완전히 pure,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터무니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바로 이런 상황. 대부분의 위대한 혁신은 여기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왔다? sharing에서 나왔다. 그럼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은 sharing에서 나타나게 된다. 공유가 혁신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컴페티션이 아니라 sharing에서 이노베이션이 등장한다. 학문 영역, 국경, 언어 장벽을 건너서 연구의 sharing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주장을 재진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In truth, 사실은 no great innovation occurs in isolation. 여기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글쓴이가 진짜로 얘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 고립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일어날 수 없다.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은 sharing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고립하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혁신은 일어나려면 sharing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주제 포인트입니다. 주장. 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요청받아줬었습니다. 사인하라고. 어떤 사인이냐면 large number of, 많은 수의 non-disclosed agreement. disclose가 폭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non-disclose, 폭로하지 말라는 서약서.
기밀 유지 협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기밀을 유지하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어떤 연구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get out,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구자들로부터. 이것을 두려워한다. 결국에는 비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아이솔레이션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사실 나는 바로 이 접근법에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this approach가 의미하는 것은 isolation. 다른 자기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hold their cards too close to the vest. vest가 조끼. 카드를 조끼 가까이에 가져다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어떤 경우가 play the winning hands. 이기는 경우가 이길 만한 카드를 들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카드라고 얘기하는 것, 카드 게임을 할 때 남들이 내 카드를 보지 못하게 점점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패를 들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이 디스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겠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이 사람들, 이런 연구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이솔레이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언제? It is 대절, 이때 용법이고, 우리가 share our finding with people with other areas. 다른 분야의 전문가, 다른 분야의 관점에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share하고, 키워드가 나와 있죠.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try out. 우리의 아이디어를 잠재적으로 사용할 사람들과 계속 어떻게 해라? share 해라. 이게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real start to emerge. 바로 우리의 것들과 함께 시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바로 이노베이션이겠죠. 글쓴이가 주장한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쉐어링에서 나타나게 된다. 고립이 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쉐어링이라고 하던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try out,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밑줄 치인 부분의 의미가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때 이 도즈는 자기 것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을 고른다면 1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번 쉐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3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4번 훔치는 사람들, 5번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전혀 아니죠. 답은 여기. refuse. 키워드 share.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답을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